이사요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이 아닌 조직의 장기적 목표와 목적과 관련된 비전 수립 과정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당연히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답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많은 조직이 비전을 세울 때 비사요구를 사용합니다. 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가진 조직에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결속력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미사요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비전이 조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 볼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이케아의 비전을 보자. 이케아는 모든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훌륭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다양한 가정용 가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더 나은 삶을 꾸리도록 도와준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더 나은 삶 같은 미사 요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또 가정용 가구가 중심 제품이란 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더불어 디자인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최고의 핵심 제품이나 고객 중심의 중개 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훌륭한 기업들은 비전에서부터 방향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모호하거나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생산, 물류, 조달, 영업, 마케팅, 서비스 전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 기획, 제작, 판매, 마케팅 등 모든 분야의 역량 향상과 창조 혁신, CEO 가운데 이런 식의 전략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 직원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략은 CEO에게는 조직원들을 압박할 수도 있는 최고의 무기를 제공한다는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어떤 일이라면 생기면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우리의 핵심 전략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에는 심각한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 조직 내 각 부서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또 예를 들어 영업부서에는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라도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또 고객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물량을 재고로 확보해 두려고 합니다. 재무부서 이해관계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현금 흐름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게 달갑지 않습니다. 재고가 늘어나면 고스란히 실적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고를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마케팅 부서는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려고 하지만 연구개발 부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싶어 합니다. 홍보부서는 좋은 성과를 낸 사업부 사례들을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외부에 많은 내용을 알려야 경영진으로부터 열심히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좋은 성과를 낸 사업부서에서는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고객들의 가격이나 압력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활동을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자원이 낭비돼 결국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필요한 한두 분야의 수준을 높이는 게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단계별 상황별로 기업은 적절한 선택을 이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하자는 전략은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입안자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분야에서 잘하라는 전략을 선택하면 CEO 역할을 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매일 회의를 소집해 모든 직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잘하라고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압박의 성과는 기대만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압박을 받은 조직원들은 과거의 틀 속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장기간 이어지기 힘듭니다.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거나 새로운 혁신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나타나면 오히려 실적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전략은 모두가 열심히 하라는 단선적 사고보다 훨씬 종합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경영자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는 일종의 직무유기며 조금 심하게 말하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디자이너 출신 인사관리 플랫폼 개발입니다. 자버는 채용, 재직관리, 퇴사 등 모든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자버 플랫폼에 접속해 각종 인사관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버를 쓰면 내부에 별도 인사관리 시스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버에 가입하면 우선 우리 회사 채용 홈페이지가 생성됩니다. 페이지는 페이지별로 URL이 생성되어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이 URL을 삽입해서 채용 바로가기를 누르면 채용 페이지로 연결되게 하거나 잡코리아 같은 곳에 올린 채용 공고에 삽입해서 지원하기 버튼을 통해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채용 홈페이지에 지원서를 작성하면 해당 정보가 하나로 취합되어 인사 담당자는 한눈에 지원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지원 결과를 종합해 한 번의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이름부터 간단한 경력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별도로 엑셀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합격자를 뽑은 뒤 합격과 불합격 명단을 넣으면 플랫폼이 알아서 합격자에게는 합격 메일을, 불합격자에게는 불합격 메일을 보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관리가 무척 간편합니다. 합격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생성됩니다. 합격자에게 메일을 보내 전자설명을 받으면 체결됩니다. 근로계약 체계로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면 인사기록 카드가 생성됩니다. 이후 직원에 대한 모든 인사정보를 카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결과, 포상, 징계, 인사이동 같은 모든 히스토리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각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는 취합 정리되어 별도의 엑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직원도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체 조직도나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급여 내역과 재직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 사람을 뽑으면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두루나리 사회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업종과 특성, 합격자 수에 따라 내용과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선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자버에 가입하면 플랫폼이 자동으로 어떤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신청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별도로 자버와 제휴한 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인사관리 관련 상담도 제공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관련 처리도 해줍니다. 인사기록 카드에서 퇴사했다고 입력하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세무 대리나 노무대리에 전달되어 각종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간편합니다. 인사 담당자 없이 누구라도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학에서 산업디자인과 철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삼성전자의 산업디자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바일 클라우드 프린팅 사업부에서 4년 반을 일하고 2015년 회사를 나왔습니다. 신사업 진행에 했습니다. 어린 나이 임원들과 회의할 일도 많고 재밌었는데, 그런데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고 복잡했었죠. 답답해선 차에 사업을 하자는 지인의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내 사업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것 같아 같이 합류했다고 합니다. 동기부여 카드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버전을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렸고 주로 외국인 유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하다가 아는 선배가 하는 커머스에서 합리의 기획팀장을 맡기도 했죠. 조직에 체제가 없고 교통이 없이 일이 배분되고 했는데 이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창업자가 맡게 됐고 간편하게 처리하려고 인사관리 솔루션을 알아봤는데, 그런데 당연한 일일 줄 알았던 솔루션이 없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데 우리는 왜 없지 궁금하다가 직접 만들어 볼까 해서 창업하기로 결심했다 합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커머스 회사를 나와 2017년 8월
사업자를 냈습니다. 인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오히려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쓸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으면 인사 전문가는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개발에 통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비즈니스와 개발 로직이 모두 낯설었지만 개발자와 함께 공부하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창업 4개월 만인 2018년 1월 베타 서비스를 내놨고, 최소 기능만 탑재한 상태였지만 일단 내놓고 업그레이드를 해나기로 했고, 마침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 투자사를 만나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사도 괜찮은 인사관리 솔루션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솔루션을 보고는 투자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만 보고 투자했던 겁니다. 이 투자사는. 처음엔 서비스가 무척 조악했죠. 인사 담당자들 입력 수단을 구글 폼으로 했을 정도에 있으니까. 구글 폼으로 내용이 들어오면 여기 직원들이 일일이 취합해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합니다. 잡일도 그런 잡일이 없었고, 그 일 때문에 주말에 나오는 건은 물론이고 직원들이 뼈를 갈아 넣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채용과 인사관리 결과가 100% 자동으로 취합되는 지금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고객 피드백을 받아 솔루션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갔고,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근로계획서 작성 서비스도 시작해서 고용지원금 자동 신청하고 인사카드 생성, 채용페이지 개설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기존에도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자동 계산 기능이 있는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일일이 법규를 찾아가며 임금을 계산해 담당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 거죠. 그러다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로계약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봉제에서는 전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씁니다. 해당 인사 담당자는 연말이면 피가 마릅니다.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까지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인사 변동까지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됩니다. 바뀐 보직까지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직원 명부에 바뀐 연봉과 직무를 입력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알아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경신해서 메일로 각 직원에게 보냅니다. 행사 같은 걸 진행할 때도 좋습니다. 플랫폼에 아르바이트 명단과 시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각자에게 계약서를 뿌립니다. 업그레이드는 계속되고 있고, 은행과 연계해서 솔루션 내에서 일괄 급여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곧 서비스 되기도 한답니다. 솔루션 내에서 인사관리와 관련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을 뽑건 상관없이 한 번의 절차로 무료로 써볼 수 있고, 이후 유료로 전환됩니다. 기업 규모별로 월 5,000원에서 15만까지 받습니다. 51인 이상 기업은 별도 협의한다고 합니다. 굳이 자본을 쓸 필요가 없는 대기업도 근로계약서 자동 작성 기능 때문에 고객으로 유치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전체 고객 1만 곳, 유료 고객 2,000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마케팅 조직은 있지만 영업 조직은 없어서 솔루션을 다양하게 알리되 기업을 찾아다니는 영업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통해 기업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게 플랫폼 사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억지 영업은 어울리지 않는 거고, 소개받거나 검색을 통해 여기 회사를 알고 연락 주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요금이 저렴해서 찾은 분도 많고, 앞으로 고객 유료화를 하는 게 핵심이며 그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 시스템으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서울대생 집투스 이재윤 대표는 대학 3학년이었던 2015년 창업론 실습 수업을 통해 사업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여유 공간을 대학생들의 쉼터 장소로 임대하는 MT 장소로 임대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고 부동산 중개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내친 김에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2015년 7월 코파운더 3명이 200만원씩 모은 600만원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600만원 중 400만원을 들여 5평짜리 오피스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자취를 시작해야
하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집을 많이 알아보고 다녔고,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가 비싸고 직거래를 하려고 인터넷을 뒤져보면 허위 매물이나 광고성 정보가 많았다고 합니다. 멀끔한 사진에 현혹돼 찾아갔다가 낡고 더러운 집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한두 분이 아니었고, 이런 경험을 여기 모든 코파운드 3명이 모두 갖고 있었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없어 답답했는데, 그러다 창업론 수업을 듣게 됐고 그걸 계기로 창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 자신이 있었고, 처음에는 오프라인 중개로 시작해서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도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기존 중개업소들과 제2의 추천도 해봤고 참 많은 시도를 했는데 모두가 기존에 있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차별점을 내기 쉽지 않았고, 그러다가 고객들이 마음 편히 집을 구할 수 있게 하려면 매물 수집부터 중개 서비스까지 직접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곧바로 모델화의 착수에 만든 게 지금의 집토스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허위 매물 재료를 추구하며 직접 발로 뛰어 확보한 매물만 서비스에 올리고 있습니다. 매물 사진은 집토스의 촬영팀이 직접 360도로 촬영해 올립니다. 그 어느 사이트보다 진실한 매물이 올라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매물은 바로 내려서 오래된 급매물에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원룸이나 투룸을 구하여 대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1인 가구와 원룸 밀집 지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물건별 후기도 제공합니다. 시설부터 집주인 성격까지 세세한 내용이 올라옵니다. 서울대 입구를 선택한 서울대 입구역 인근 지도도 나타나고, 지도 속 건물을 클릭하면 매물 정보와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집 이야기 소리가 다 들린다. 평생 볼 바퀴벌레 이 집에서 다 봤다. 겨울에도 냉수마찰하고 싶다면 이 집 추천. 같은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고객이 아니어도 후기를 남길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주택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후기 관리에 신경 쓰게 되면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권익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확인한 매물의 계약은 오프라인에서 마무리합니다. 집토스가 서울, 강남 등에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직영점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상주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시작해 오프라인으로 마무리되는 서비스를 O2O 서비스라고 합니다. 기존 온라인 업체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요. 중개업소에서 광고비를 받아 매물을 올려주는 사이트와 직거래를 주선하는 사이트죠. 두 가지 모두 정보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집을 구하려면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집토스는 온라인에 올린 매물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중개합니다. 온라인에서 쇼핑하듯 집을 고른 후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니 신뢰도 높을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집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집토스는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룸 건물 DB는 7만 건 넘게 확보됐고,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에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서울대학교 자치 가이드북을 펴냈고, 월세와 전세의 차이, 확정일자 등 집을 구할 때마다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부터 매물 정보까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망라했습니다. 전망이 밝으니 사람이 모이고 직원이 되고 싶다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코파운더가 3명에서 시작해 5명으로 늘었고 결국 2명으로 줄었습니다. 취업하겠다, 교환학생 가겠다 하여 회사를 떠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대학생이 창업했으니 얼마나 미숙한 게 많았겠어요. 성장통이 컸다고 합니다. 사업을 접을까 고민하다가 아냐, 2달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다른 능력 있는 경영자가 아이템으로 창업했다면 더 빨리 성장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경험을 쌓은 후 창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직원이 직접 발로 뛰어야 매물 DB를 겨우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나 세입자를 빨리 찾으려는 집주인 모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만큼 선점자의 이익이 크고 후발 사업자가 선도업체를 공략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느리게 보여도 확실한 선도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진입장벽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창업 초반 세입자에게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해서 몇몇 기존 공인중개사분들과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고요. 앞으로 다양한 수수료 정책을 통해 갈등을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처음 5곳으로 시작한 직영점은 14곳으로 확대되었고 권역별로 서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지방 진출을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전월세 시장과 원룸 건물 매매 및 관리 시장도 뛰어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성격이면서 창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담을 내려놓으면 이제 여름 동안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단기적인 계획을 잡아보라고도 합니다. 부모 없이 과외받고 나중에 내가 벌고 갚는다는 슬로건입니다. 학생 독립만세는 고객생 과외 시장에 후불지를 도입해 돌풍을 일으킨 스타트업입니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후불지의 취업교육시장을 새로 개척하고 교육시장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08학번 장유석 대표와 09학번 박준우 대표가 2015년 각자의 과외 경험을 살려 공동 창업했습니다. 학생 독립만세의 과외 시스템은 기존에 없던 방식입니다. 학생들이 일단 과외비의 10 내지 20%만 내고 수업받고 나머지 금액은 지불을 유예합니다. 입시 후 1년 내로 선생님께 상환하는 겁니다. 선생들은 주로 대학생인데 월 단위 과외 횟수와 시간은 선생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교습료는 시간당 12,500원이며 시간제로 카운트다운합니다. 한 달에 20시간이면 25만원 하는 식입니다. 과외비 계산과 지급관리는 학생 독립만세가 합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결정한 수업 시간을 여기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과외비가 계산됩니다. 추후 입시가 끝나고 정산할 때는 학생에게 돈을 받아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과 선생은 모두 돈을 주고 받는데 신경을 쓸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학생과 선생은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고 서로 불편하게 돈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금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며 호응이 좋습니다. 다달이 과외비를 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써버리게 되는데 후불지에서 과외비를 당장 받지는 못하지만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니 오히려 돈을 모아 만기에 적금을 타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외를 받은 학생은 입시가 끝난 후 돈으로 갚지 않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 과외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작년에 돈을 내지 않고 과외를 받은 셈이니 올해 고교생에게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작년에 A를 가르쳐준 선생에게는 학생 독립만세가 과외비를 대신 지급합니다. 일반 과외비의 교습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대신 집이든 공공도서관이든 선생님이 지정하는 장소로 학생이 찾아가야 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돈은 다소 적게 받지만 과외를 하러 이동하는 부분이 부담이 줄어듭니다. 학생 독립만세는 교습 공간을 따로 확보하기 어려운 선생님들을 위해 서울 전역에 50여 곳의 공간을 확보해 주선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너무 멀리 움직이는 불편이 없도록 학생 거주지와 선생님 지정 장소가 30불 이상 거리지 않게 매칭합니다. 매칭이 잘 되도록 학생과 선생에 대한 프로필도 관리합니다. 선생님은 다니는 대학과 전공, 수업 장소, 자신 있는 과목을 공개하고 학생은 배우고 싶은 과목과 거주지를 밝힙니다. 이를 토대로 학생 독립만세가 선생님과 학생을 이어줍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추천하면 학생이 받는 방식입니다. 최대 3명까지 선생님을 추천해 주는데 일단 1순위만 보여주고 여기서 매칭이 되지 않으면 2순위를 보여주고 여기서도 어긋나면 3순위까지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고 합니다.
중산층 가정의 자녀가 많습니다. 학생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족한 과목을 보완하겠다면서 형편이 어렵지 않더라도 다른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부모님에게 과외비를 또 부탁하기 미안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저희 여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사교육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굳이 여기 시스템을 필요 없겠지만 학생이 자발적으로 과외를 구하는 경우라면 이 서비스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싼 재수생 종합반에 다니는 재수생이 국어 과목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추가 과외비를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학생 독립만세를 통해 선생님을 구하려면 복잡한 지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왜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답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작성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과외가 절실히 필요한 학생일수록 상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보통 지원서에 부족한 과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자세히 담아냅니다. 1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쓰는 겁니다. 반대로 진정성이 없는 학생은 지원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떨어뜨립니다. 이른바 먹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지원서가 끝이 아닙니다. 학생이 추후 과외비를 갚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부모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과외를 신청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후 계약서를 쓰고 최종적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비로소 과외 선생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최초 신청자의 60% 정도입니다. 40%는 전행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합격하는 겁니다. 웬만한 입사 지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프로세스입니다.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양한 허들이 있어야 애초에 상환 의사가 없는 학생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먹튀한 마음을 먹고 들어왔다가 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알고 가입을 포기하는 겁니다. 복잡한 지원 과정은 상환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고객으로 받는 알고리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복잡한 지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성실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죠. 일단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영상을 시청해야 하고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도록 합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비로소 지원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후 이메일로 각종 동의서를 전달해야 지원이 완료됩니다. 꽤 귀찮은 과정이지만 그걸 감내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진정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원자의 대략 10% 정도가 불합격 또는 자진하 차합니다. 후불제 과외 성공에 이어 후불제 취업교육 시장을 새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로 취업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후 강사에게 교육비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이름난 취업 강사와 연계해 교육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취업교육을 해주고 교육비는 취업 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교육비는 정해지지 않고 취업 후 10개월간 월급의 18%씩의 소득 공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이 교육을 받을 때는 강사가 수강료를 받지 않으니 본인의 소득을 일부 수강생에게 이전하는 셈이고요. 취업 후에는 취준생이었던 사람이 본인 소득의 일부를 강사에게 이전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소득 공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이트에는 항공, 취업, 디자인, 웹, 퍼블리셔, 그래픽, 마케팅 등 다양한 취업 교육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좌가 조기 마감되며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우리 시스템을 베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선두주자로 정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커진 시장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모델이 시장에 적용되는 것 자체가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재미가 있어야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잘하는 다른 경쟁사가 나타나면 우리 것을 다 넘겨주고 다른 일을 하자는 생각까지 합니다. 후불제 자체에 대한 신념이 있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싶어 합니다. 후불제에 대한 편견이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도움받는 시스템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데 이런 인식 때문에 여러 업체가 후불제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후불제는 늦게 내는 것일 뿐 결국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선불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선입견을 받고 저변을 넓히고 싶은데 배움의 새 지평이 열릴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큰데 그렇다고 비용을 낮추면 서비스 질이 크게 저하되고 당장 부담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눈을 돌린 게 후불제라고 합니다. 1년 정도 개발 과정을 거쳐 2017년 서비스를 시작했고 선생님 풀은 기존에 운영하던 과외 중개 사이트에서 가져왔으며 사이트에 등록된 선생님께 물었고 또 과외비를 늦게 받게 될 텐데 우리와 함께 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해서 40%가 괜찮다고 했는데 이후 뜻이 맞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선생님 풀이 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사업 모델은 과외를 거쳐 후불제 취업교육까지 진화했습니다. 97%의 성환율을 보이며 사업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3주차 강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성공적인 벤처기업가의 특성, 무엇이 전략을 망치는가, 청년 창업 사례에서 느낀 점에 대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